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팩 웨스트 벤코프가 보시다시피 저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61.37%까지 하락했고요. 현재로서는 뭐 다시금 약간 반등해가지고 43.15. 근데 지금 반등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지역은행들이 지금 대부분 다 빠졌어요. 큰 폭으로 빠졌죠.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저가로 봤을 때 거의 다 60%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밑꼬리 잡히면서 올라오는 건데 퍼스트 시티즌스는 마이너스 4.17 좀 빠졌고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우선은 이제 팩 웨스 뱅코프를 어, 볼까요? PACW 패스트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업로드 해드리긴 했어요. 은행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퍼스트 리퍼블릭 쪽 때문에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 종목도 약간은 좀 위험하다는 관점에서 여기 해외 주식 사이트 이 섹션에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아 위험하죠. 지금 소식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매각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좀 밑꼬리 잡히면서 올라오긴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들을. 근데 매각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거죠. 그 회사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건데. 팩 웨스트 그리고 이제 웨스트 얼라이언스 매각 요런 이야기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역은행 PACW 팩 웨스트 잘 안 보시죠? 지역은행의 주식은 매각을 포함한 잠시만요. 지역은행 팩웨스트의 주식은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한 후 목요일에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지역은행 성명에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은행들은 팩웨스트를 더 낮게 따랐습니다.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번역본이래 가지고 어색하긴 한데.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38% 이상 하락했지만 이날 저점을 벗어나 매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를 부인했다. 팩 웨스트와 웨스트 얼라이언스의 하락으로 지역은행 지수는 이날 3.51% 하락했다. 여하튼 이렇게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기사를 좀 보긴 봤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 매각이 뭐 여기 있나요? 이 기사인가? 팩 웨스트 뱅코프 미래는 은행 업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저거죠. 방송에서 나온 거고. 근데 아까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매각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게 이게 뭐랄까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픽스가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볼까요? 이 기사인가? 네, JP 모건이 구조 거래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대부업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감염 우려가 심화되면서 여러 미국 지역 은행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써 있죠. 아까 그 매각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행은 이 보고서를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판매를 모색하지 않고 있으며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을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매각 관련된 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 봐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예, 돌았다는 거죠.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정부는 은행 주식의 공매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은행 주식에 대해서 약간 공매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은행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규제 개입에 대한 압력 증가. 약간 좀 심각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정부 당국에서도 뭔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 또 기사 나왔다. 월가는 팩웨스트 지역 은행의 새로운 매각을 부채질하면서 하락 부채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픽스가 된 건 아닙니다. 뭔가 이제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지역은행의 지속적인 하락은 시장 전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연준의 계속되는 매파적 성향은 공매도자들에게 은행, 특히 지역은행을 죽일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약간 매파적이라고 한다면 연준에서 그 뭐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은행을 많이 이렇게 죽이고 있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인 거죠. 긴축이. 그래서 이제 뭐 긴축 정책을 약간 중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전에 뭐 우리 보셨다시피 미국의 그 채권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게 되면은 채권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채권금리가 지금 3.38%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채권금리가 추세상 좀 하락하는 추세예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모양 되죠. 자, 이렇게만 이렇게 추세를 그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2% 정도였거든요. 최고가 4점 채권금리 이게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이때가 4%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4%대 올라왔을 때 이제 더블탑 있잖아요. 마치 이제 전국가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올라온 자리가 네, 3.5%죠.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죠. 약간 분위기가. 뭔가 경기 침체의 의미가 좀 있죠.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아니, 분명히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따라 안 올라간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 보시다시피, 네, 지역은행들이 다 빠져버렸잖아. 그리고 뭐 파산했잖아요. SBB도 그렇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 다음에 상패까지 됐잖아.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좀 심각하죠, 은행 쪽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금융 쪽이 뭐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괜찮아진 것 같지 않죠.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정화된 것 같지 않죠. 또 다시 이제 페이웨스 뱅코프를 또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웨스트 얼라이언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뭐 아까 기사의 말처럼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스럽죠. 아무래도 은행 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 그 금리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은행이 문제가 발생되면 좀 아무래도 금융위기라고 해야 되나? 2008년 금융위기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하죠.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은행 쪽이라든지 금융 쪽은 좀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뭐 연준에서는 괜찮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보시다시피.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기술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뭐, 아까 우리가 이거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엘리어트 파동 얘기해 드렸잖아.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가 A 파동, 여기가 B 파동, C 파동. 그래서 C 파동이 나오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C 파동의 관점에서 여기가 그렇게 이 B 파동에서 움직일 때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아니나 다를까 네, C파동이 지금 나오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그럼 C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그럼 지금 자리도 좋은 거냐? 아니죠. C파동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C파동이 저점이지 않을까요? A파동 다음에 B파동, C파동.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융 쪽에서는 저점 놀이 하지 말라고. 가능하시다면. 저점도 중요한데 뭐 저점 놀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왜 그러시냐면 이 반등 매매 노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테크니컬적인 하시는 거고. 예. 요새 그 부동산도 그런 얘기하죠. 부동산의 저점은 한 2, 3년 후가 저점이다. 근데 그런 얘기 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부동산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한다는 건데 10에서 20%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하락은 하긴 한데 근데 여하튼 간에 저점 놀이는 그렇게 좋은 놀이는 아니에요. 어, 그런 관점에서 C파동이 좋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 거고. 여하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뭐 온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거래량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뭐 너무 안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단순하게 뭐 기술적으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있어서 은행이라는 중수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지금 대형 은행이 아니라 지역 은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는 건 맞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인식하자고요. 근데 그 문제를 약간 지금으로서는 지역 은행에 한정시키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좀 정신만 차리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끔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봤을 때는 지역 은행 쪽에만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흔하게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발생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중소기업들은 다 거의 대부분 망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서 보통은 중소기업은 한 70%가 되잖아요. 70개가 되고 뭐 대기업은 한 30%가 되긴 하겠죠. 통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죠? 파산하겠죠? 도산다고 파산다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100개 기업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생산했던 물량들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대기업들이 여기서 인수를 한다고 싼 가격에 인수하죠. 요번에 퍼스트 리퍼블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JP 모건에서 싼 가격에 인수를 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라든지 대형주 쪽에 좀 긍정적인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아닌데 근데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중소은행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되면 이렇게 안 좋아하는 이런 문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그냥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발생되는 그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 은행을 상징성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전체적인 지금 구도가.
근데 이거는 아시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늘상 존재하는 이 영역이라서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또 깊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좀 잘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팩 웨스 벤코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요.